기가 막힌 경기장이죠. 그런 데가 없어요. 수익을 나면 좋죠.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스피드 스케이팅 장을 지금은 얼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역대 최대 참가국 그리고 흑자 올림픽으로 외신들의 찬사를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경기장 시설 활용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와 수익성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는 보도들. 오늘은 동계올림픽 레거시의 현 주소와 그 의미에 대해 시사큐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 흑자올림픽으로 찬사를 받으며 화려한 막을 내린 지 어느덧 1년 반이나 지났는데요. 대회 당시 극찬을 받았던 국제 규모의 경기장들은 올림픽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그때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 현 주소는 어떨까요? 조성부터 갈등을 빚었던 정선 알파인 센터. 신축 경기장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알파인 센터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존치와 복원을 두고 논란 중인데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신축 경기장들 역시 1년 가까이 방치돼 애물단지 논란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렇다 할 계획 없이 방치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 올림픽 유산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기념재단 자체도 좀 설립이 늦었고요. 또 워낙 평창 올림픽의 대회가 크다 보니까 사실 그 흑자일지 적자일지 좀 판단하는 그런 정산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최신 설비를 갖춘 국제 규격의 동계 스포츠 시설들.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이 늦어지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장 활용 계획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주요 경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일반인 사용이 어려운 평창 올림픽 경기장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센터, 하키 센터는 올 초부터 강원도개발공사가 임시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세 경기장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세 경기장을 대상으로 2차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세 경기장의 운영 적자는 연간 74억 원. 결국 2020년부터 연간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수많은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 이벤트들에 있어서 그때 사용됐던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원하거나 한 사례들이 없고, 이번에 그 큰 원칙이 깨질 경우에 향후에 있을 경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이런 큰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국가대표 팀이 이 시설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국가적인 수요가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용에 대해서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내년도 운영비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는 3개 경기장. 현재 경기장은 어떻게 운영 중인지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올림픽 개폐회식과 설상 종목이 펼쳐진 평창 올림픽 경기장.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스키점프 센터와 국내 유일의 슬라이딩 센터 등 화려했던 경기장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슬라이딩 센터의 경우 운영비 문제로 폐쇄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활용 계획은 어떤지 평창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슬라이딩 센터에서 그 바퀴 봅슬레이를 이제 행사를 해서 그 일반인들도 봅슬레이를 탈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2019 올림픽 레거시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선수들만 사용했던 스키점프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물 오르기 대회가 펼쳐져 비수기를 겨냥한 색다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센터는 현재 빙판이 사라진 상황. 대관 행사가 끝나고 지저분해진 실내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올림픽 당시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에서는 할 수 없는 행사들을 지금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월 2일 날 육아 박람회가 지금 예정돼 있고 그 다음 달에도 박람회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가운 빙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강릉 하키센터뿐이었는데요. 크고 작은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하키센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적자 우려가 심각한 세 개의 시설 중 유일하게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로도 아이스하키 협회 지원에 힘입어 전국 유소년 하키 대회, 전국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레거시컵 아이스하키 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들이 하키센터에 유치됐습니다. 대회를 하게 되면 뭐 장시간, 막 열흘씩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지훈련이라든가 소규모 국제대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는 여기는 그 앞으로도 그렇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경기장의 운영 실적은 어떨까요? 그간 운영 실적과 예상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실제 운영 수익은 8월까지의 누적 수익에 12월까지의 예상 수익을 더해 총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장의 기능을 유지 중인 하키센터의 수익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지출을 보면 인건비와 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 총 36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올해 적자만 3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에 비해 슬라이딩 센터의 지출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 용역 결과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거나 적자 운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동계 스포츠 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건 지금 2년이 되었는데도 일부 경기장들은 바닥 뜯어내서 다른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그나마 있는 새 경기장도 거의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빙상장, 아이스하키 경기장 모두를 통틀어도 수익을 내는데 딱 한 군데 목동 아이스하키장 이외에는 전혀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는가. 동계 스포츠의 꽃 피겨 대회가 열렸던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은 어떨까요?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운영과 동시에 용도를 변경해 빙판 대신 마루를 깔아놓은 상태인데요. 콘서트나 박람회 등 행사 대관으로만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약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약 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새 경기장부터 용도를 변경해 운영 중인 강릉 아이스아레나까지 여전히 적자 운영이라는 언론의 문매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림픽 유산 사업에 있어 수익 창출이 꼭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남겨진 경기장을 꼭 수익 시설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들이 수차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시설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용역도 몇 차례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적자를 면한다는 게 공공체육시설이 적자를 면한다는 의미가 무언지, 우리 사회가 과연 공공체육시설을 이야기하면서 적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는 재원으로 메꾸기보다는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해서 메꾸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거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올림픽 전용 경기장. 그중에서도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기장 세 곳은 하키센터를 제외하고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이 세 경기장에 대한 활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엔 강원도와 기념재단이 함께 새 경기장에 대한 세부 활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림픽이 종료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실내 스포츠 체험 및 다기능 복합 컨벤션 센터로, 하키 센터의 경우 경기장 및 훈련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아이스쇼와 DJ 스케이팅 등 빙상 공연장으로, 평창 슬라이딩 센터는 휩 봅슬레이와 플라잉 스켈레톤 체험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수기 활용이 가장 필요한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선 시범 사업으로 올해 2019 올림픽 레거시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스키 점프대를 배경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와 연계한 익스트림 행사를 진행하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선 캠핑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펼쳐졌습니다. 동계올림픽 장소를 아무래도 이제 그냥 썩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2018년도에 이런 식으로 올림픽을 했었다라는 거를 기념도 하고,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여기가 잘 유지가 안 된다고 제가 뉴스에서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좀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또 한번 올 기회가 되면은 오고 싶고요. 레저 대회와 캠핑 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경기장 활용에 있어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 경기장 가면 좀 딱딱하다는 이미지 같잖아요. 그리고 감히 갈 수 없는, 그냥 단순하게 관람만 하는. 근데 거기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직접 잠도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이면 어떻겠냐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텐트도 쳐서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놀면서, 그리고 스포츠도 체험할 수 있고. 늦었지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지속 가능한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내년부터는 평창 기념재단에서 국비로 추진키로 한 수호랑 반다비 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도 이곳 시설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대회 이후 저희가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해서 이 비수기에 하는 행사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여서, 저희도 이번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파크에선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가 개최 중이었는데요. 지역 주민과 전 세계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 유산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쇄 이후 계속 비어있는 슬라이딩 센터는 운영 실적만 봐도 적자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창군에서는 휠 봅슬레이 상설 체험을 통해 수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휠 봅슬레이를 두고 강원도의 입장은 다소 달랐습니다. 이렇게 봅슬레이에다 바퀴를 달아서 이 트랙 위에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은 파일럿이거든요. 선수 출신, 전문 선수 출신이 운전을 해줘야 이걸 운행을 할 수 있고, 중간에 탄 2명이 이제 관람객인 거죠.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파일럿을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냉매로,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데 고위험성 가스이기 때문에,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바퀴 달린 휠 봅슬레이에 대해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 대신 경기장 훼손을 줄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플라잉 스켈레톤 운영에 더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전성을 통과하면 이 두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강원도가 예상한 운영 수지 전망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키로 한 운영비 10억 원과 기념재단이 확보한 13억 원을 포함해 계속 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서상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 종합계획 그 활용 방안을 봐보면 시설 투자가 불가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또 참여해야 되고 동호회에서도 또 참여하고 또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각종의 체험 시설들을 구비하다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 비용을 감내를 할 거냐,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향후에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아이스 아레나에서 펼쳐진 강릉 커피 축제 현장. 널찍한 공간에 마련된 현장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렇듯 박람회장으로 활용하다가 올림픽 유산으로서 혹은 빙상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쉽게 되찾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경기장 기능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룻바닥은 뜯어내면 또 얼릴 수 있는 시설, 배관 같은 건 이미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 추진 중인 2024 유스 올림픽 같은 거가 열리면 다시 거기를 좀 돈이 들겠지만 마루를 뜯어내서 거기를 또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용도 변경에 따른 비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 빙제관리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걷어서 다시 하는 것은 물론 물만 보면 되는데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죠. 아,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들까요? 그렇게. 강릉림피장 1층을 깔 때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되죠. 아, 한 번 그렇게 하는데. 네네. 앞으로 3개의 경기장 운영을 맡게 될 평창기념재단. 강원도와 함께 발표한 활용 방안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또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용도 변경 문제도 있지만 오로지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너무 수익에만 치우쳐서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다 처음부터 다시 시설 정비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잃는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의 그 투자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위험 부담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장으로서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강릉 하키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하키 전문가 입장에서는 대회와 훈련 유치 외에 아이스쇼 등 공연 투자를 통한 수익 사업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수익을 창출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겠어요. 대관을 365일 1년을 해도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수익이 나요 거기서? 안 나잖아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료, 물세 뭘로 다 해요?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내다 보면서도 왜 이런 이 수익을 올린다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짜깁기식으로 만드냐 이거죠. 어차피 안 날 건데. 올림픽 전부터 지금까지 하키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힘써온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수익보다는 우리나라 하키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유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올림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거를 정말 그 자손 대대로 우리가 물려줄 올림픽 기념관으로서의 그 구실만 그 역할만 하게 해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가 아닌가. 강릉시 컬링센터는 강릉시 빙상경기연맹이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요. 컬링 동호인과 일반인 참여로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재단이 새 경기장 활용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 전문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계 종목 협회들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 연맹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동계 경기 연맹과 저희 재단 그리고 강원도가 경기장 활성화 또 우리 올림픽 유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 있습니다. MOU 맺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니들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앞으로 운영이 돼가고 이런 큰 그림들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자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너무 전도됐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성화의 비화는 올림픽 레거시 사업. 지역과 주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뜻하는데요. 그 밑바탕이 될 시설 활용에 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계획과 의견 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적어도 6만 명 이상이 1박 2일 동안 체제하면서 경제적인 지출을 할 것이다. 그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가장 그 긍정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냉철하게 사업 타당성을 좀 맞춰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올림픽 유산 사업이 어떤 유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경기장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다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기념재단이 또 강원도, 또 문체부 등 관련 기관, 또 IOC도 저희의 평창 유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다양한 유산 사업을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구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펼쳐서 저희 또 평창, 강릉,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좀 성장 동력으로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장 활용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계승할 기념관과 유산 사업의 방향성 등 강원도와 기념재단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을지 시사큐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